어떤 동기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부터 일단 고민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더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건축을 계속 하는 이유, 나한테 동기부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더라고요. 사회적인 조건을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 이제 한없이 좀 불리해지는 거죠. 주변 친구들이 받는 연봉이라든지 주변 친구들이 누리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하면 그 사회적인 보편적인 기준을 갖다 대면 갖다 대실수록 이 일을 계속 지속하게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건축은 계속 하고 싶은데 주변 상황들이 건축을 계속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제가 한 10년 정도 건축 실무를 했는데 건축을 아직까지 계속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설계 이런 분야를 시행하러 가거나 건설사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직종으로 아예 변신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떤 거를 동기부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랑쿠치라는 조각가가 했던 말인데,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가 이 일을 처음 선택하고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부터 일단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심리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을 자기 암시를 걸어야 되잖아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조건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어떤 자극이 필요한데, 그 제일 첫 번째는 일단 여행이 굉장히 큰 자극인 것 같아요. 여행 가서 보고 거기서 왔던 그런 경험들이 이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고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유럽 여행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에 한 60일 정도 혼자서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파리에 도착해서 봤던 첫 번째 이제 유럽에서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뽕푸드 센터 매일 그냥 책으로만 보다가 직접 이런 걸 보게 됨으로써 아,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줌터가 했던 그 온천을 가게 됐어요. 스위스로. 이런 데서 이제 공간을 느끼면서 재료 이런 물성들을 느끼면서 이제 건축이라는 게 단지 잡지에서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감각으로 닿았을 때 느끼는 분위기라든지 공간감 이런 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롱샹 갔을 때 이런 건물들 보면서 이 뭐 5, 60년 된 건물 자체가 이런 걸 지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여기 이때는 라이너도 없었을 거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새로운 가능성, 그런 변화 같은 걸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롱샹 다음날 그 라뚜렛에서 하룻밤을 숙박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숙박했을 때 여기는 거기 제가 지냈던 방이었었고, 그리고 여기는 거기 예배당 공간이었는데, 이제 뭐 이런 거 교과서나 모형으로 만들던 게 아니고 그냥 빛과 그리고 공간 그리고 거기서 주는 분위기 같은 걸 이제 실제로 느끼면서 아, 건축이 조각을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공간에 섰을 때는 조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한테는 울림이 돼가지고 이런 게 저는 계속 건축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바오 갔을 때는 이제 게리 작품도 보고 그때는 어떻게 그려질까 그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스케치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라츠 있는 피터국이라는 작업인데 여기도 어렵게 찾아서 여행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마에서 티볼리 쪽 가는 근처인데 주빌리 처치라 그래가지고 리차드만 했던 작품들도 보게 되면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건축을 보게 되면서 아, 나는 이제 건축 이런 소소한 거에서 되게 감동을 느끼고 제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그런 에너지, 그런 원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설계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계획할 때 딱 전체 과정이 100을 놓으면 딱 3%만 적어요. 컨셉이랑 뭐 만들 때만 적었고 나머지 95%는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자극제로 이제 사진을 그냥 쭉 봐요. 여행했던 사진들을 보면 그게 저한테는 또 약간 마약과 비슷한 거죠. 다시 또 동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했을 때 찍은 사진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한테 어떤 심리적으로 계속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았을 때 심리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물했을 때 느끼는 것들인데, 이건 제가 그 예전에 그 대형 설계 사무소에 있다가 그 직원이 한 4명인 사무실에서 한 3년 가까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공사비가 350만 원이었어요. 더 시스템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가의 완전 공사비죠.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 건축주가 요청했던 거는 이게 이제 자기 부모님이랑 심었던 감나무 한 그루인데 이 감나무 한 그루를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 감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커브를 쓰게 썼는데 나머지는 다 직선이고 여기 위에 하나만 라인 하나만 살렸거든요. 공사비 때문에.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되게 지어놓고 나서 디테일도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보면은 정말 싼 가까이 보면 볼수록 되게 싼 건물인데 그런 이야기가 남는 건물이 되니까 저랑 그 건축주와 만났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때까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프로젝트 중에 지하층을 파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논현동에 있는 건물인데 지하 한 14m 정도 파는 건물이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지어질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그때 했던 소장님께서 그냥 현장을 던져서 맡겨주셨는데 그 두려움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본인이 한 단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합리적 당위성이 생겨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기가 생겼으니까 이제 일을 못 그만두는 거죠. 무조건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현재는 이런 얘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 지속 가능성은 어차피 각자 다 다른 거니까 다른 경험, 다른 뭐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심리적 지속 가능성을 얻는 거는 대부분 좀 상이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피지컬적인 지속 가능성은 되게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허리를 디스크 때문에 퇴근을 못 한 적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9시에 딱 퇴근해서 일어섰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다리가. 제가 이제 꽃게걸음을 해서 집에 갔었거든요. 앞으로 걷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생 한방병원에 거의 한 300만 원을 제가 갖다 바쳤죠. 침치료랑 약물을 먹으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막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허리 건강에 대해서는 약간 공유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요즘 많이 그 유튜브에서 간 거는 정승근 교수님의 백년 허리 이런 거 있고, 이런 건 제가 검증을 안 된 거라 가지고 설명 못 드리겠어요. 책 찾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안 좋다고 하는 허리 운동, 사실 저는 여기 허리를 망치는 나쁜 운동하는데 헬스장 가면 다 이런 운동 하잖아요. 사실 좀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허리를 망치지만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되게 보면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 제가 느꼈던 거, 제가 실제적으로 했을 때 해결이 됐던 걸 설명드리면, 디스크라는 게 딱 한 번 저는 이제 걸렸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원인이 그때 담당하셨던 의사님 말씀은 몸이 피곤해서 그렇대요. 신체가 건강하면 이게 디스크가 생겨도 금방 회복된대요. 근데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회복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대부분 저희 시스템에도 회복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러면 이게 디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을 때 일단 척추 디스크를 누르지 않게 하려면 일단 이제 근육 두 개가 일단은 허리를 좀 지탱해 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장요근이라고 하는데 대형근이랑 장골근이랑 합쳐서 장요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얘가 매일 수축돼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계속 당기기 때문에 디스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히 구부정한 자세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자세를 해서 뭐 왼쪽 뭐 왼발 뭐 5개, 뭐 오른발 5개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을 뭐 2시간에 한 번씩 해주면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는데 옥상을 자주 가요. 그래서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허리 때문에 2시간 이상 안 앉아 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냥 옥상에 가요. 이 건강 관리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햄스트링. 이 축구 선수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도 햄스트링이, 저는 그때 허리 디스크가 나갔던 문제가 뭐냐면 햄스트링 때문에 문제였었거든요. 이게 몸이, 예를 들어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근육이 그 햄스트링이 단축된다 그러거든요. 단축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어릴 때 그 체력장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몇 센치 내려가는지. 이게 여기에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유연성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위쪽 걸 많이 쓰게 되고, 위쪽 걸 많이 쓰게 되면서 척추에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비슷한 동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거의 디스크가 걸렸던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이 뭐냐, 그 햄스트링이 많이 이게 수축이 아니고 늘어나게 되면 이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이 누웠을 때 이렇게 해서 90도가 돼야 본인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90도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 제가 봤을 때 저희 사무실 한 45도 정도 예측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풀어주면 되게 좋고,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그냥 이렇게 해서 무릎 세워놓고 뒤꿈치만 이렇게 세워줘도 햄스트링이 풀려요. 앉아 계실 때 1시간 아니면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발목 한 번씩만 당겨주셔도 뒤에 되게 많이 당겨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허리를 세우신 상태에서 척추를 대받치고 다리를 들어서 이게 90도 펴지는 잡을 해요. 이게 90도 펴지면 정상이고, 저거 끝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돼요? 이것만 해도 햄스트링에 대한 되게 건강해지는 부분이니까 너무 일만 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몸을 움직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체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집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